안녕하세요. 연구포럼 발제를 맡은 안지수입니다. 오늘은 환경위험 정보 추구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보고자 하는 건 기관에 대한 신뢰와 이슈에 대한 통제 가능성입니다. 이 연구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011년에 일어난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물질이 공기 중으로 바다로 흘러나왔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로 인해 몇 년 뒤엔 그 지역 사람들이 암에 더 많이 걸렸다는 결과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인체에 너무도 유해한 방사능 물질을 일본이 2019년에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이 원전에서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 원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는데요. 하루 최대 180톤의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염수를 저장하는 탱크가 2022년에는 가득 찰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얼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와 대기 방출이 있는데 해양 방류가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라는 DNA 변형과 생식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미 배출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할 때 물을 섞어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중수소 외에도 세슘, 스트론튬 등의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스트론튬을 예를 들면 골수암과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를 위해서 그림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물고기가 암에 걸려서 입 주위에 불룩불룩 뭐가 나 있기도 하고요. 머리가 2개인 물고기도 있더라고요. 너무 징그러워서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상이 있는 물고기가 아니더라도 물고기 몸속에 방사능 물질이 농축되고 그 물고기를 또 사람이 먹고 이 피라미드를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농축량은 많아집니다. 이렇게 무서운 환경 문제인데 저는 관련 기사를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도 방사능 오염수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도 코로나처럼 당장 사람이 죽는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 문제의 위험에 대해서 근접 국가의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효과적으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정보를 알게 되는 동기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위험 정보 추구 및 처리 모형을 이론적 툴로 사용했는데요. 이젠 다들 너무 익숙하시죠? 그래서 조금 다른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RISP 연구들은 대부분 인지된 위험 특성 중에서 이 리스크 저지먼트에 집중을 했습니다. 리스크 퍼셉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위험 인식이 부정적 감정과 관련이 있고 이 감정은 정보 불충분성과 관련이 있고 불충분하다고 느끼면 정보를 찾는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수 문제의 경우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정보 추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지된 위험 특성의 다른 부분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관 신뢰란 무엇이냐면요. 기술, 환경, 공중보건의 위험에 대해 관리하고 공중을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방사능 이슈의 경우 정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신뢰가 왜 중요하냐면 과학적 위험은 일반 사람들이 지식도 부족하고 그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가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ISP 연구에서는 아주 드물게 연구가 되긴 하지만 일관된 결과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집중한 변수는 개인적 통제입니다. 어떤 위험 이슈를 내가 통제하거나 나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이 변수의 경우 기관 신뢰보다도 연구된 바가 없어서 개념적으로나 특정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Health Locus of Control이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성공이나 실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루는 Locus of Control에서 발전이 된 건데요. 관련 연구에서는 내적 통제, 외적 통제로 나누지만 이것도 연구마다 좀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개인이 통제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내적 통제는 개인의 책임, 그리고 외적 통제에는 전문가나 나 외에 다른 사람 또는 우연, 행운 이런 거를 포함하기도 했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인간이 통제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내적에는 개인과 권위 있는 사람, 전문가, 그리고 외적에는 우연을 넣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책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요소를 내적에 넣거나 외적에 넣는 것이 결과에 차이를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개의 요소를 각각 보았고요. internal, external로 나누기보다는 self, professional, fate로 구분을 했습니다. 가설 1부터 4는 RISP 연구에서 주로 보는 변수들의 관계입니다. 가설 3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구들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정보 불충분성을 거치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정보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RISP 연구들을 담은 것은 이제 여기 연구 문제 1과 2입니다. 기관 신뢰가 부정적 감정, 정보 불충분성, 정보 추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통제감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설문조사 회사를 통해서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요. 남녀 비율이나 나이대는 고르게 분포가 되었습니다. 학력은 고학력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측정은 대부분 5점 척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보 불충분성만 100점 척도로 해서 내가 만족할 수준에서 현재 지식 정도를 빼서 변수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저지먼트 같은 경우는 취약성과 심각성을 합쳐서 원래는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방사능 오염수로 내가 피해를 보지는 않더라도 심각하긴 하다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로 따로 구분을 해서 분석에 넣었습니다. 기관 신뢰의 경우 우리 정부가 국민들을 일본 오염수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다와 같은 문항이 있었고요. 통제감은 셀프의 경우 내가 잘하면 된다. 프로페셔널의 경우 보건당국의 책임이 있다. 페이트는 이게 다 팔자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 방정식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관 분석에서 흥미로웠던 건 개인 통제와 전문가 통제는 관계가 없었는데요. 운명과 개인 통제, 전문가 통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자라고 생각을 해도 개인이나 전문가의 책임이라고 또 생각하나 봅니다. 이거는 모델핏을 담은 표입니다.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쓰인 부분은 이거는 기존의 RISP 경로를 담은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컨셉추얼 모델은 제가 이 오리지널 모델 외에 저의 가설과 연구 문제에서 추가한 경로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델이고 리바이스드 모델은 이 위에 여기 베이스라인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들을
지운 모델입니다. 조금씩 좋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좋은 모델핏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좀 더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원래의 모델은 인지된 위험 특성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지된 위험 특성 안에 있는 요 세 가지를 각각 이렇게 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신뢰와 개인 통제는 이거 두 개는 이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와의 관계를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최종적으로 이제 리바이스 모델의 결과를 담아놓은 것입니다. 한번 보니까 부정적 감정과 정보 불충분성은 여기는 관계가 없었고요. 정보 불충분성과 정보 추구는 RSP 모델에서 했던 거나 제가 예측했던 거랑은 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흥미로웠던 결과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살펴보면 부정적 감정이 정보 추구와는 관계가 있었으나 정보 불충분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RISP 모델의 설명과는 다르게 나왔는데요. 부정적 감정의 평균값을 보니까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오존 척도에서 이렇게 4.15가 나왔을 만큼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은 휴리스틱 처리 과정을 거치게 돼서 지금 내가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나를 따질 새도 없이 바로 정보를 검색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 신뢰라는 인지된 위험 특성은 부정적 감정과 관계가 없이 정보 추구를 이끄는 동기로 나타났는데요. 이 결과는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정보원의 신뢰성이 정보 처리 과정을 줄인다는 설명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신뢰라는 것이 정보 차원의 Q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건 신뢰가 정보 추구를 이끈다는 건 그래 신뢰가 Q로 작용했다고 하자. 그런데 왜 부정적 감정을 낮추지는 못할까 였거든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발생시킨, 즉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누구인가의 문제가 결과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오염수 해결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 일본 정부인데 저는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 그들이 이 문제로부터 한국 정부에게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물어봤는데 문제의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물어봤다면 부정적 감정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통제 가능한지에 대한 결과에서 스스로 또는 전문가로부터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거는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할수록 정보 불충분성과는 관계가 없었거든요.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저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내가 정보를 더 알아야 하나 할 필요가 있나 없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긴 하니까 정보를 더 찾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더 찾아야겠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 없이도 정보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RISP에서 중요하게 설명하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보를 찾는다는 설명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 연구들에서도 보면 부정적 감정이 직접적으로 정보 추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걸로 봐서도 RISP 모델이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지식 측정 부분을 들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공통적으로 항상 나오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이번 연구에서도 보면 주관적 지식 수준을 물어보다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높게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형식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측정을 하고 주관적인 지식과의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미있는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샘플에 대한 얘기인데요. 78.3%가 대학 교육 또는 그 이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회적 상태, 사회적 지위가 정보 추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결과를 해석할 때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